편지 왔어요. 헤세드 주간 편지에 오신 레모님들 환영합니다. 헤세드 주간 편지는 헤세드 공동체의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세드 공동체 김영빈 학생도 아니고 이제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 된 우리 영빈이하고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영빈이는 1월 31일, 2025년 1월 30일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제가 전역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빈이는 일본에서 태어나갖고 일본 영주권이 있어서 군대를 꼭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빈이가 어떻게 한국에서 군대를 가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군대 가서 괜찮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빈이가 군대를 가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또 제대하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을 지금 이미 했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일본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4학년을 거기서 지금 1년 동안 보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네,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아들 두신 모든 분들, 군대에 아들을 보내야 되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영빈이를 오래 봤지만 우리가 2015년부터 봤으니까 맞아요. 영빈이가 군대 간다 할 때 나도 떨리더라고요. 저도 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제 그런 생각했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군대에 있는 영빈이 괜찮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네, 떨리죠. 많이 떨리죠. 그래서 지금 군에 또 아들을 보내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보내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해외에서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뭐 주재원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빈이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빈이가 사실은 헤세드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많은 응답이 있었죠. 진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영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많아서 우리가 정말 되게 감사한 제목들이 많죠. 특히 이 군대를 무사히 제대한 게 또 우리가 가장 또 최근에 영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에 또 가장 큰 응답이었죠.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영빈이의 자기소개 어렸을 때부터 살짝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인이십니다. 김창일 선생님하고 최진선 선생님의 아들이 되고요. 제 밑에 이제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돼서 군대를 갈지 언제 갈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군대 가기 직전까지 일본에서 살다 왔고 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는 이제 일본에서 5년 동안 다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도쿄 동경에 있는 이제 YICS라는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뒤로 나가노로 넘어와서 나가노는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그 시골 동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한 1년 반, 2년 정도를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이재현 선생님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또 몇 분 선생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대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일본 보육원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간 과정이 있었고 국제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헤세드 스쿨 나가노에서 완전히 한국어로 메인으로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군대를 한국에서 군대 갈 때 한국어를 얼만큼 잘해야지 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선은 훈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쓰는 단어가 있고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어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저처럼 쭉 해외에서 살다가 군대 때문에 넘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소통할 때 좀 많이 불편하고, 네,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이제 보직도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짬 맞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로 안 가는 보직에 그냥 배치를 받고 거기서만 쭉 일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만큼 하면은 행정병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 동안 일본에서 살아온 한국인도 한국에 있는 군대 사무실 행정반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쵸. 우리 영빈이가 한국에서 행정병으로 아래 한글 프로그램 처음 써봤죠?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많이 써가지고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아래 한글이나 그런 거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니까 그것만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또 사수도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하나하나 배워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글을 또 할 수 있으니까 21년 일본 살았지만 한국 군대 와서 행정병으로 많은 문서 작업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실력으로 이제 제가 자격증까지 딸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땄나요? ITQ였던 것 같아요. 이제 ABC 나눠지는데 등급이 A 등급이 제일 높아가지고 그거 따서 휴가 하루 벌었죠. 와, 나보다 잘하네요. 다행히 제가 1년 가까이 해가지고 그걸 딸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진짜 도전이 됩니다. 네, 외국에서 살다 와도 충분히 한국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빈이가 군대 가서 문화적인 차이로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제가 한국에서만 살다가 계속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을 만난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만난 적이. 일본에서 그 잠깐 선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다였고 군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토종 한국인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게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남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걸쳐서 PC방에서 다 같이 이제 놀고 거기서 먹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내왔었대요. 일본에서는 사실 PC방이라는 곳이 뭐 수도권에는 한국처럼 막 돼 있지만 만화책방에 가까운 그런 인터넷이 잠깐 되는 그런 공간밖에 없어가지고 일본 친구들도 거의 컴퓨터 게임을 안 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되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제 출신을 알다 보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제 옆자리였어요. 옆자리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일본어 가르쳐 달라. 나 이 노래 좋아한다. 일본 노래 좋아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결. 그래가지고 또 일본에 대해서 좀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좋아해 줘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살다 온 저로서는 일본에 온 줄 알았어요. 제가 훈련소 때 일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는데 네, 그거 덕분에 저는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를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점, 한국인들은 원래 이러냐, 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토종 한국인은 원래 이러냐, 그쵸? 나도 한국인이지만 확실히 뭔가 다르더라고요.
유머 코드도 다르고 제가 개그를 치면은 썰렁할 때가 좀 많았고요. 역시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도 일본에서, 그러니까 동경에서 우리 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일본에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네. 한국 떠난 지 거의 뭐 20년은 다들 기본으로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한국인은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네. 본인들도 다 한국인이시면서, 그러니까 토종 한국인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네. 뭐 이렇게 할 때 이래, 막 이런 얘기 하시면은, 저는 이제 일본이 너무 낯설고, 정말 일본은 저한테 외국이고, 물론 거기서 오래 사신 한국 분들도 때로는 되게 한국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네. 군대에서 영빈이가 만난 다른 친구들이 영빈이한테 아마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왜 군대는 왔냐 이런 질문까지 이어졌더라고요. 네. 그러게, 우리 영빈이는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네. 영빈이랑 같이 공부한 선배들 중에 군대 안 간 친구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빈이는 왜 군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나요? 제가 일본에 영주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한국인이어도. 제가 왜 군대를 가게 됐냐면 나중에 제가 일본에서 일할지 한국에서 일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만약에 뭐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재가 걸리고 30살 거의 한 그때쯤까지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한다고 해요. 네, 그런 제재가 걸리면 나중을 생각했을 때 정말 나한테는 되게 손해를 보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1년 반이니까 많이 줄어서 한번 갔다가 그렇게 지내는 게 나한테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디든지 영빈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군대를 간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고 군대를 갔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거기서 만난 인연들 덕분에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고 선물도 받고 정말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군대를 안 갔으면 어제 외로운 생일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계속해서 "일본에서 만나자. 한국에 오면은 밥 사줄게."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군대 생활이 훈련만 받는 곳이다 요것보다는 저한테 맞는 사람들을 찾은 느낌?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네. 군대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시킨 게 또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학교 선후배 이런 관계가 거의 없는데 네. 군대 선임과 또 군대 후임의 네. 관계가 또 굉장히 잘 돈독하게 만들어져서 그게 또 영빈이한테 아주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영빈이가 군대 가기 전날, 군대 입대하기 전날 사실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큰 사건이었죠. 네. 통풍이라는 병에 제가 걸려 가지고 입대하기 진짜 하루 전날 그 아침에 올라와 가지고 발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어 올라왔었고 바로 병원에 가서 네,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하루 종일 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모두의 가슴이 정말 철렁 너무 두근두근 이렇게도 군대 입대할 수 있나 맞아요. 너무 걱정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가서? 가서 너무 잘 지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도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꿀 빨았다 많이 들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프니까 거의 모든 기초 훈련에서 제가 빠졌어요. 통풍 걸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너는 빠져라. 기초적인 건 하더라도 무리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너는 다 참여하고 움직일 때 양발 다 쓰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까 봐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걷는 거는 사실 식당까지도 걸어야 되니까 무리가 좀 있었지만
그 가야 되니까 갔죠. 제가 천식도 있어요. 그래서 화생방도 안 했고 마지막 행군할 때도 총이랑 이제 가방 하나 메고 사람들은 큰 이제 가방을 하나씩 다 메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텐트 같은 거를 이제 쳐야 되니까 수경할 때 치는 도구들도 다 챙기는데 저는 거의 안 챙기고 네, 진짜 많은 배려를 받고 무사히 훈련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가 진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통풍 걸린 애가 지금 군대 입대를 했는데 괜찮을까? 부모님도 너무 걱정하시고 옆에서 보는 저도 너무나 떨리고 했었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배려받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다. 네, 진짜 그 맞아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영빈이가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밥을 먹어야지. 영빈이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군대 가서 10분 안에 밥 다 먹고 빨리 뛰어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 삶에 영빈이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은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훈련소 때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분, 15분 내에 밥을 빨리 먹었었어야 됐고 제가 평소에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20분에서 3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훈련소 때는 힘들었는데 자대에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먹어라.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천천히 먹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밥을 뜨러 갔어요. 먹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먹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다 없었어요. 조리병 하는 병사가 저한테 오면서 영업 끝났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진짜 여유롭게 밥을 잘 먹을 수 있었고 먹고 나서도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영빈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죠. 네, 너무 은혜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번에 군대에서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떨렸었을 때는 사실 영빈이 대학 준비할 때 그때도 정말 우리가 걱정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빈이가 요한 국제학교를 다녀서 거기도 대안학교였고 네. 그 이후에 또 나가노 와서 저희가 헤세드 스쿨을 세워서 여기도 완전 대안학교인데 일본에서는 대안학교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학제하고 성적표랑 이런 걸 과연 대학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요한 국제학교는 교육계획서랑 교육 과정을 다 인정을 받아갖고 영빈이 선배들도 다 대학 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가노로 이사를 간 다음에 헤세드 스쿨에서 이제 고2, 고3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2, 고3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만든 우리의 교육 과정과 성적표가 일본 대학에서 이게 수용이 될까?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죠? 네, 제가 무사히 대학을 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4학년 마치러 이제 일본에 돌아가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유학생 입시로 제가 들어갔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왔다라는 그 증명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초중고 검정고시를 제가 한꺼번에 다 봤어요. 그거를 하러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고2 그때 1학기 정도를 한국에 들어와서 다 그거를 준비해서 시험 치고 네, 무사히 합격까지 해서 일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학교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시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서류에서는 제가 괜찮았고 대면으로 면접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학생 입시다 보니까 일본어가 돼야 돼요. 제가 일본어 자격증 JLPT N1으로 이제 제일 높은 등급에 받아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본 건데 면접을 볼 때 왜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냐 그때 얘기를 했죠. 나는 평생 일본에서 살아왔다. 그렇게 하면서 어필을 하고 일본어로 대답을 하니까 잘 이제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잘 다녀왔죠.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좋은 소식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장학금까지 제가 받게 돼 가지고 우선은 입학금하고 이제 수업료의 80%를 다 이제 면제 삭감해 준다라는 장학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자소라는 일본 장학금 기구가 있는데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5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제가 자취도 했었어 가지고 네, 월세를 그 돈으로 다 해결해 가지고 알바 조금 뛰면은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기도 응답을 또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대학을 잘 다녔습니다. 2015년에 제가 동경에 가서 그 요한 국제학교에서 영빈이가 중2 때 만났죠. 네, 맞아요. 네, 그때 영빈이 아버지, 그러니까 김창희 선생님을 요한 국제학교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가 리크루팅 할 때 그때부터 했던 사실 기도긴 하거든요. 네. 학교에 교사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봉급이 많이 삭감이 되니까 자제분들 이제 대학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게 사실은 2015년부터 했던 말이거든요. 2015년 6월인가 그때부터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영빈이가 대학 갈 때 그것도 나가는 국립대학을 네. 들어간 것도 되게 감사했는데 또 장학금 소식도 계속 이렇게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했던 이야기들과 기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네. 난 사실 학비만 장학금 받게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생활비까지 이렇게 일부 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네. 정말 너무 감사했죠. 맞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었고요. 대학 갈 수 있게 기도하신다라는 말씀도 종종 해 주셨고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시면서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걱정했었던 것도 어느새부턴가 내려놨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혼자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어떤 걱정도 없었거든요. 경제적인 게 제일 컸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데 있어서도 일본에서 초등학교 5 학년 때까지 일본 학교에는 그렇게만 다녔어 가지고 일본 친구들도 사귀는 게 대학에 들어가서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좀 많이 떨린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지금 연락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부분도 다 이해해 주고, 한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의 그런 역사와 문화적인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민감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해해 주고 제 생각과 또 결이 맞는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신 네,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영빈이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학교에서 계속 찬양 인도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영빈이가 진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우리는 정말 오래 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럴 기회가 사실은 일본에서 많지 않아 갖고 네, 영빈이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 영빈이가 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쭉 찬양 인도를 해 왔었고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갔는데 '교회는 어떡하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찬양 과연 또 봉사 같은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네, 하게 됐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게도 꿈의 학교에 다니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이제 선임이었어요. 군종병이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이제 싱어부터 시작을 하다가 인도자가 이제 전역한 후에 제가 그 새로운 자리에서 서게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영빈이가 중학교 2 학년인데 선배들도 다 있는데 계속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되게 즐거워했잖아요.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힘들었지만 어려울 때도 많았는데 그걸 힘들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되게 열심히 하고 선배들한테 뭐
넘기거나 하지 않고 네. 영빈이가 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모습 보면서도 와, 우리 영빈이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뻐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과연 군대에서는 근데 네. 또 즐겁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갖고 우리는 그게 또 너무 감사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제 다양하게 기도 응답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죠. 맞습니다. 뭐 영빈이의 인생에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 앞으로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실지 기대가 되고 우리가 또 계속 중보하고 있으니까 또 영빈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군대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더라고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못 간 적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기도나 말씀 읽기 이런 것도 제가 소홀히 그냥 안 했었던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올해에는 말씀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오늘 영빈이하고 너무나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영빈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주간 편지 김영빈 이재윤이었습니다. 레몬님들 또 만나요.